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피고인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유선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옵니까?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된 단어들을 빼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지칭하는 대통령만 뽑아내서 세어봐도 141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뜻하는 단어죠. 피고인이 124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소장의 주인공보다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인데 왜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많이 등장할까요? 네, 공소장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의 주요 혐의 중에 하나죠. 그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 6가지 단계로 검찰이 구분을 했는데 3번째 단계부터는 아예 제목이 대통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피고인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6단계 중에 5단계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만큼 사전 모의 단계부터 다 관여를 했다는 의미이잖아요. 네, 공소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펼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11월 9일에 김 전 장관 등과 사전 모의를 했다. 11월 24일에는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높였다. 12월 1일에는 김 전 장관에게 병력 동원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폭동을 모의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다름이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보면 폭동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네, 83쪽짜리 공소장 가운데 36쪽이 40%가 넘는 분량이 구체적인 폭동을 설명하는 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은 그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국헌을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폭동으로 규정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뭐 군 그리고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에서 했던 행위들 대부분을 이제 폭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들여보낸 행위, 계엄군이 국회 의결을 방해한 것들, 그리고 계엄군이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대기한 행위들,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한 것들, 그리고 야구 방망이 이런 것들 갖고 선관위 점거하려고 한 것들, 네. 이 모든 과정이 폭동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많은 과정에서 뭐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등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폭동 행위들이 위헌이라는 점도 명시가 됐죠.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헌법상의 국민 주권제도, 의회제도 등등등을 파괴하려는 행위,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를 해서 군인 1,605명, 경찰 3,144명을 동원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